앞부분을 잘 학습해서 다음 학습이 쉬운 아이들이 있고, 앞부분이 비어 있어서 다음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구멍을 만들지 마시라는 의미로요.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초등 3, 4학년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등 3, 4학년 수학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나선은 나사 모양의 곡선을 말하는데요. 나사 모양의 곡선이 같은 자리를 계속 회전하면서 그 폭과 깊이가 깊어지듯이 수학 역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지만 하나를 놓치면 그 뒤를 배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할 줄 모르면 당연히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물론 국어, 영어, 사회, 과학도 어떻게든 결손이 생기면 당연히 좋지 않죠. 하지만 이런 과목보다 수학은 특히 결손에 치명적입니다. 하나 놓치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줄줄이 다 놓치게 됩니다. 결손이 다른 결손을 불러오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3, 4학년 수학의 핵심 내용 한번 알아볼 텐데, 혹시 우리 아이에게 결손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수학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비중도 높고 가장 중요한 수와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학년입니다. 3학년 1학기에는 먼저 받아 올림이 있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 그리고 받아 내림이 있는 세자릿수 빼기 세자릿수를 배웁니다.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은 2학년 1학기에서 배웁니다. 다만 그 자리가 한 자리 늘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2학년 때 잘 배웠다면 이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2학년 1학기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우선 복습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눗셈을 배우는데요. 초등 3학년에서 처음으로 나눗셈을 배우게 되는데, 이전에는 덧셈, 뺄셈, 곱셈까지 배웠죠. 나눗셈은 2학년 2학기에 배운 구구단에서 이제 파생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구구단을 거꾸로 해서 하자 이렇게 나눗셈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학생 10명을 두 모듬으로 나누자처럼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나눗셈이 뭔지를 먼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곱셈의 역의관계다라는 것을 알아보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눗셈이라는 개념이 어떤 한 수를 여러 수로 나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구구단의 역의 방법으로 빠르게 구하는구나, 이것을 익혀야 하는 거죠. 구구단이 약한 아이는요, 나눗셈이 당연히 어렵거든요. 나눗셈 금방금방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선 구구단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곱셈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31 곱하기 4 이런 문제 배우는 거죠. 이는 구구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더 큰 수의 곱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으로 분수와 소수를 배웁니다. 정말 10번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고학년 수학의 핵심은 결국 분수와 소수의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분수와 소수를 제대로 배워두지 않는다, 그럼 고학년 수학은 줄줄이 다 밀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연산은 하지 않고요,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배웁니다. 그런데 고학년에서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아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이 부분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분모와 분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1이 되는 수의 부분의 개수죠.
그리고 분자는 실제로 있는 부분이고요. 피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시면 좋습니다. 피자 한 판을 가지고 8조각으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조각 먹었다는 것은 8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분모의 8이라는 것은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잘랐다. 그래서 8조각이 다 있어야 1이 된다는 어떤 기준을 뜻합니다. 그리고 분자의 1은 한 조각 먹었다라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피자 한 판 시켜서 실물 가지고 해보면서 분수가 뭐고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3학년 1학기 수와 연산 영역이 끝납니다. 다음은 2학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학기에 또 다시 곱셈을 배웁니다.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그리고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배웁니다. 1학기 때 배운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에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수학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부족하면 그 내용을 막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 전에 배운 것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나눗셈인데요. 내림이 없는 몇십 몇 나누기 몇,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 그리고 나머지 있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네, 딱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으로, 그리고 점점 더 큰 수로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역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3학년 마지막 수와 연산 영역은 분수입니다. 여기서는 진분수와 가분수의 개념을 배우고요. 그리고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그러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 그리고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역시나 분수의 연산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분수의 종류를 배우고요. 그 사이에서 서로 바꾸고 크기 비교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다양한 종류의 분수의 개념, 그리고 분수의 성질 등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4학년 수와 연산 영역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학기입니다. 5자리 수와 큰 수를 배우는데요. 만부터 10만, 100만, 1000만, 억, 조까지 배우게 됩니다. 돈을 이용해서 학습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돈은 단위가 커서 학습하기에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돈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에 대한 관심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띄어세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2만, 3만, 4만, 억, 10억, 20억, 30억. 네, 이런 식으로. 혹은 110만, 120만, 130만, 또 13억 2천, 13억 3천. 네, 이런 식으로 10의 단위로, 100의 단위로, 1000의 단위로, 또 다양한 단위로 띄어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집에서 밥 먹으면서 또 차 타고 가면서 온 가족이 게임하듯 함께 하면 좋습니다. 일부러 한 번씩 져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참 좋아하니까 즐겁게 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자,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배우게 되는데요. 보시면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배우고 나서 숫자가, 단위가 계속 커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놓치지 않고 착실히 학습했다면 한 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원리를 하나, 두 개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 내용을 제대로 못 배웠다, 그러면 바로 학력 격차가 이런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앞부분을 잘 학습해서 다음 학습이 쉬운 아이들이 있고, 앞부분이 비어 있어서 다음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구멍을 만들지 마시라는 의미로요. 자, 다음은 4학년 2학기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제 분수의 개념은 다 배웠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분수의 연산이 시작됩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는데요. 대분수의 덧셈과 대분수의 뺄셈까지 배웁니다. 분수의 연산에서 분수의 덧셈이 가장 쉽습니다. 뺄셈, 곱셈, 나눗셈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분수의 덧셈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서 계속 미스가 나니까 이 부분 정말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데요.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세 자리 이런 것까지 배운 후에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 배웁니다. 그런데 소수의 덧셈 뺄셈은 사실 자연수의 덧셈 뺄셈과 다를 게 없어요. 딱 하나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네, 바로 소수점 찍는 거,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 그것만 다른데, 그러니까 소수점 기준으로 더하는 수와 빼는 수를 줄잘 세우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 바로 시켜보세요. 그런데 이거 안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소수의 덧셈 뺄셈 다음에 소수점 가지고 줄 맞추는 거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등 3, 4학년 수학에서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수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요, 결국 수만 커지면서 사칙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뭐 분수와 소수가 들어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우면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놓쳐서 그 뒤가 당연히 없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제 3, 4학년 수학의 핵심 내용 아셨으니까 우리 아이 수학 교과서 문제집 보면서 잘 학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